그러면 4번 authentication. authentication. 네. 의외로 네, 꽤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항상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굳이 소리를 사용하지 않는 앱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나요? 따로 제어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네, 저건 사운드 카테고리, 아까 오디오 카테고리에서 기본 카테고리로 되고, 굳이 설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앱이 반응도 하지 않고, 네, 이건 오디오 재생하는 경우, 내 앱 안에서, 그래서 아까 시스템 사운드, 굉장히 짧은 얼러트 경고음 같은 것만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시스템 사운드만 쓰면 되는 거죠. authentication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용자에게 only in exchange for value, 사용자에게 뭘 주면서 인증을 요구해라. 네, 가치가 있을 때만, 가치가 있을 때만. 이건 뭔가 등가 교환이에요. 네. 그래서 personalizing experience. 막 이제 authentication 해라, 너를 증명해라고 해놓고 그래 증명해서 고마워 라고 하면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죠? 뭔가 왜 내가 인증을 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accessing additional feature, 인증한 사람만 제공해준 어떤 정보가 있다든지, 아니면 purchasing 컨텐츠를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synchronizing data, 네, 나의 개인 데이터와 싱크를 하기 위해서 라든지, 아무튼 어센티케이션을 하라고 하면 내 은행의 잔고를 보여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sign in with Apple, sign in with Apple,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도 약간 그 애플과 구글의 이제 정면 대결 중에 하나인데, 구글은 사실 사용자 정보로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구글의 수많은 서비스들이 무료인 이유가 내 정보를 팔아먹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Sign in with Apple 같은 경우에는 애플 아이디를 가지고 사인인을 하게 되고, 애플은 너의 이제 방금 간 문서가 Sign in with Apple이라고 하는 저 밑에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로 간 거예요. 네. Sign in with Apple, in purchase, Apple Pay, accessibility 어디에 간 거지? 아무튼 네, 외부로 간 거죠. Sign in with Apple. 그래서 저 Sign in with Apple을 지원하면 애플 아이디가 있는 사람이면 그냥 로그인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글 아이디는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애플 아이디는 아이폰, 아이패드를 쓴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앱을 쓴다면 기본적으로 애플 아이디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용자의 어떤 회원 정보 같은 걸 확인할 때 Sign in with Apple 쓰면 좋습니다. 편해요. If you don't use Sign in with Apple, 이쪽으로 넘겨야지. 아이패드로. 그렇죠. Sign in with Apple을 사용하지 않을 거면 최소한 패스워드 오토필이라도 써라. 그래서 people can spend less time, 좀 적은 시간을 쓰도록 authentication 스크린에서 조금이라도 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왜냐면 저기에서 막 로그인 창이 뜨면 일단 짜증부터 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막 보안과 관련해서 이건 네, 하려면은 욕이 나올 것 같아서 오래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은행들이 너무 쓸데없이 보안 레벨을 사용자에게 전가시키면서 좀 많이 해버리고, 또 윈도우즈의 뭐 액티브엑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레벨이 높아져 있는 상태죠. 사람들이 로그인이나 사인인 화면만 봐도 좀 짜증이 나요. 그래서 가능한 그 창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오토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저걸 하려면 아이클라우드에 키체인 싱크가 돼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딜레이. 좀 더 세게 할 수 없나? 딜레이. sign in as long as possible. 가능한 사인인을 딜레이 시켜라. 가능한 늦게 사인인을 하도록 해라. 네, 아까 이제 등가 교환 법칙이랑 같은 겁니다. 뭔가 사용자에게 확실한 가치를 주기 전까지는 사용자한테 사인인 하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forced to sign in before doing anything useful. 그쵸. 좀 유용한 무언가를 하기 전에는 네. People often abandon apps. 네, 접니다. 네. 뭔가 내가 이 앱이 뭔지 둘러보지도 못했는데 회원가입부터 하세요 그러면은 질 하면서 꺼버리거든요. 지워버려 그런 앱들은. 네, 작년에 제가 2019년 통틀어서 회원가입을 새로 한 게 딱 하나 있어요. CGV 앱 쿠폰 줘서. 네, 근데 그 쿠폰도 못 써먹었네. 네, 그 이제 쿠폰 받으려고 회원가입 한 번 딱 했거든요. CGV 앱에. 그 말고는 제가 회원가입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다들 뭐 사인인 위드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제는 사인인 위드 애플 뭐 그런 식으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계정을 활용해서 사인인을 하는 거지. 새로 회원가입을 해라 그럼 뭘 믿고 내가 왜? 라면서 회원가입을 잘 안 하죠.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회원가입부터 해라 그러면은 안 해요 저는. 네, 그 앱을 버립니다. 그래서 give them a chance to fall in love with your app. 너의 앱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을 좀 줘라. 네, 이 말 좋네요. before making commitment to it. 뭔가 여기에다가 기여를 하도록 하기 전에 확실하게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쇼핑 앱은 browse your merchandise immediately upon launch. 그렇죠. 내가 이 쇼핑몰에서 구매를 할지도 안 할지 모르는데 로그인 안 하면 안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 이건 뭔가 피라미드 같은 그런 앱이잖아요. 그죠? 피라미드 같은 앱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네. 로그인 안 했다고. 근데 정말 옛날엔 그런 앱들이 있었어요. 옛날 앱스토어 초창기에는 로그인, 사인업이나 로그인을 안 하면 안에 상품들도 안 보여주는 그런 앱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젠 그런 앱 없죠. 예전엔 실제로 그런 앱들 꽤 있었어요. 그리고 require sign in only when they are ready to make a purchase. 그렇죠. 구매하려고 할 때 뭔가 장바구니 심지어 좀 좋은 앱들은 아마존도 그렇고 네, 웹페이지에서 최근에 보이는 많은 쇼핑 앱들이 이 쇼핑은 또 이런 거 잘해요. 네, 팔아먹어야 되잖아. 이익을 내야 되잖아. 그래서 쇼핑 앱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안 한 상태에서 장바구니에 일단 넣도록 해요. 그렇게 하고 회원가입 없이 구매. 회원가입을 물론 유도는 하죠. 회원가입을 하면 너 포인트 이만큼 500원 포인트 나가는데 500원 버릴래? 회원가입을 해서 500원 챙겨. 라는 식으로 회원가입을 유도를 하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냥 회원가입 하기 싫다면 그냥 비회원 주문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죠? 다음에 다시 돌아올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회원가입을 시키도록 하는데 그래도 하나라도 파는 게 중요하니까 비회원 주문 같은 것도 만들어 놓죠. 회원가입만 해야 주문을 해.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곳으로 가버리죠, 다시. 그래서 이런 미디어 스트리밍 앱에서도 let people explore your content and see what you have to offer. 이거는 넷플릭스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숨기죠. 회원제예요. 그래서 이 판단은 넷플릭스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디테일까지는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에는 넷플릭스 컨텐츠를 보고 새로운 컨텐츠가 많으면 들어가야지 라고 할 때 못 들어가 봐요.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 검색을 못 해요. 회원가입을 안 하면. 그래서 넷플릭스 정도 되면 야 일단 믿고 들어와 라고 하고 야 우리 알잖아 왜 이래 라는 정도. 이런 건 그래서 넷플릭스 정도 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새롭게 영화 앱을 만드는데 야 우리 믿고 들어와 봐 로긴부터 해 회원가입 한 달 무료야 라고 하더라도 잘 안 들어올 거예요.
뭐가 있는지 일단 보자. 내가 보고 싶은 거 넷플릭스에 없는 거. 지금 이제 넷플릭스에 안 나와 있는 이 영화 거기 있어? 확인해 보고 나서 넷플릭스의 대체제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그래서 넷플릭스는 깡패. 네. 그 앱에 그 해당 카테고리의 어떤 킬러 앱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만약에 킬러 앱이 아니라면 이런 경험을 주면 새로운 신규 회원 유치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explain 설명을 하라는 거죠. benefit of authentication. 그렇죠. 아까 제가 회원가입하고 주문하면 500원 생길 건데 이거 버릴래? 라는 식으로 explain을 하라는 거예요. 설명을 해서 sign up이나 네. how to sign up for your service. 네. 이 sign up을 하면 어떤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거죠. 네, 그 번개장터 상품 안 보여줘서 나간 적 있죠. 그쵸? 그쵸. 넷플릭스 아직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시장의 지배자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번개장터는 안 쓰잖아요, 저도. 그죠? 네. 후발주자로서 번개장터가 좀 키우려면, 일단 상품을 보여주고 구매하려면, 아니면 거기다 내 상품을 올리려면 회원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xplain 해라. 그래서 brief, 굉장히 간단하고 friendly하게, 친근하게 설명을 해라. also remember, not everyone using an app has an account from the start. 그죠? 처음부터 계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Make sure you explain how to get one, or provide a simple in-app way to sign up. 앱 내에서 바로 사인업을 할 수 있도록 쉬운 방법을 쓰라는 거고요. 그리고 minimize data entry. 네,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 굉장히 귀찮아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showing appropriate keyboard. 요거는 키보드를 보시면 키보드 설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 키보드, 예를 들어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받으려면 이메일 키보드를 써라. 이게 약간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하죠. 전 하이브리드 앱을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하이브리드 앱을 안 만들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네이티브 앱을 만들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앱을 싫어해요. 하이브리드 앱이 주지 못하는 좋은 경험들이 이런 겁니다. 이메일을 입력하는데 그냥 키보드가 나오는 거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는데 그냥 키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키보드에 가서 보면 UI 키보드 타입과 키보드 인풋 레이트를 보면 이메일 전용 키보드, 그리고 숫자 패드, 넘버 패드. 네, 이건 폰 넘버 같은 거 입력할 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건 그런 여러 종류의 키보드가 있다. 네, 아스키가 들어가 있는 ABCD가 보여지는 키보드도 있고, ABCD는 아예 안 나오게 그냥 숫자만 나온다든지, URL 입력용 뭐 여러 종류의 키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키보드를, 이건 개발자에게 물어보세요. 요청하세요. 키보드를 입력할 정보에 맞춰달라라고. 그리고 never use term passcode. 패스코드라는 말을 하지 마. 볼트모트네요, 이거. 패스코드라는 말을 하지 마. 한 번씩 이런 희글을 읽다 보면 이런 용어를 쓰지 마. 용어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예전에는 파일 시스템 폴더 같은 그런 개념을 사용자에게 말하지 마라라는 것도 있었고요. 패스코드라는 단어를 사용자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사용자가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패스코드는 used for unlocking the user's iOS device and authenticating the Apple Pay. 아, 근데 패스코드는 앱에 나와 있지 않나? 설정에 패스코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에서 아이폰 잠금 해제, 아이폰 재설정. 아, 여기도 그냥 암호라는 말만 있네요. 그죠? 제가 아무래도 개발자다 보니 패스코드라는 단어에 익숙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설정에도 패스코드라는 말은 없고, 아이폰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검색으로 패스코드.
검색했을 때 검색이 안 나와요. 네. 제가 메모한 것만 나오고, 네.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그 패스코드라는 아티스트가 나오고, 그죠? 아, 그렇구나. 패스코드라는 말. 네, 맞아요. 그 이름을 불러서는 안 돼요. 네, 저 패스코드라고 하는 건 금기어입니다. 이렇게 금기어들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앱 만들 때 금기어가 뭐냐? 안드로이드. 네, 안드로이드 금기어예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에 대한 질투 때문에 부르지 마. 그게 아니고요. 음, 그게 악용되거나 오용되는 걸 방지해야 되고 애플이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다른 플랫폼을 언급하지 않도록 해요. 그건 아마 다른 플랫폼들도 마찬가지인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가는 앱들이 아무거나 다 올라가죠, 사실. 허접하게 만들어도 플레이 스토어에는 올라가요. 플레이 스토어 검수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iOS라는 걸 언급한 앱도 올라가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다른 플랫폼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그 회사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뭐 그 회사의 어떤 홍보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로 들어갔네. 아무튼 저건 이유가 달라요. 이유가 달라요. 네. 엉뚱한 얘기. 잠깐 삼천포로 빠졌는데 저 패스코드라고 하는 건 개발자 용어이기 때문에 쓰지 마라는 겁니다. 그냥 암호라는 말을 써요. 패스워드겠죠 아마. 패스코드라는 말은 안 쓴다.